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신개념 이동식 시사 토크쇼.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크고 작은 현안들을 콕콕 짚어봅니다. 시시콜콜 택시. 오늘의 주제는 자, 우리가 포항을 생각할 때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네. 뭐 철강도시, 그리고 산업도시 포항. 그런데 요즘에는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뭐 철의 도시, 산업의 도시 이런 수식어들이 지금까지의 포항을 만들어 왔다면 앞으로의 포항은 바로 요게 포항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런 기분 좋은 기대를 해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지는 기분 좋은 흐름인데요. 바로 문화도시 포항, 이런 흐름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 문화도시 포항으로서의 현재와 미래를 오늘 시시콜콜 택시에서 한번 짚어보죠. 그리고 그 부분을 제대로 짚어주실 분을 지금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굽니까? 포항문화재단 차재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예.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문화예술회관 이 공간은 포항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낯익은 공간이긴 한데 여기에 포항문화재단이 있다고는 사실 아는 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도 맞아요. 같아요. 여기가 네. 지금 그럼 본부인 거죠? 네. 예,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포항문화재단. 이 공간의 정체성은 공연예술과 전시 공간입니다. 예. 다만 이제 행정을 맡고 있는 포항문화재단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고 전시 기획을 하고 이제는 문화도시 포항을 만들어가는 그 중요한 컨트롤 타워의 그 미션을 지니고 있는 조직입니다. 가을입니다. 예술회관이 지금 앞에 낙엽도 멋지고요. 네. 오늘 또 멋지게 또 모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법정문화도시잖아요. 이야기도 네. 좀 자세하게 풀어보면서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택시로 고맙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가시죠. 언젠가부터인가 네. 말이죠. 이 포항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을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저기 뭐 행사나 문화 뭐 공연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늘상 듣는 것이 이제 포항문화재단 이렇게 제가 듣고는 있는데, 대표님 지금 그러면은 포항시에 많은 이제 문화 사업들이 재단으로 이관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포항문화재단이 이제 생겼다. 그 중에서 내가 겪어봤던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나 또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좀 대표적으로 했던 것들 좀 이야기해 아무리 주시겠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포항시의 대표 축제로 들 수 있죠. 포항 국제불빛축제라든가 스테라트 페스티벌이라든가 또 거리예술 축제, 또 호미곶 해맞이 축제, 이러한 축제 업무가 재단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새롭게 이 정부마다 생기는 트렌드 사업이 있거든요. 이제 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업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정부에서 이제 법적으로 문화도시를 지정해서 5년간 200억을 지원하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이 문화특화지역, 문화적 도시 재생 사업을 연달아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최종 목표였던 법정문화도시 예비도시에 작년 그 12월에 선정돼서 올 12월 본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법정문화도시. 이게 또 요즘 우리 포항에서는 아주 큰 이슈입니다. 요게 어떤 건지, 어떤 과정이 지금 있는지, 현 시점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 한번 더 들어볼게요. 네. 법정문화도시는 저희 현장에 있는 전국의 문화 전문가 뿐만이 아니고 많은 지방분권 전문가들이 아마 정부 시립 이후에 가장 분권형 사업에 맞는 사업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지역이 스스로
계획을 설계하고 예산 설계권을 갖고 있는 사업이 사실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은 아예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법에 의해서 이 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확정을 한 거예요. 다만 예산 규모가 있으니까 공모를 통해서 경쟁 방식이라는 어려운 과정은 있지만 예. 다행히 저희 이제 포항은 예비도시라는 관문을 통과를 했고 이제 본지정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이미 포항시가 제출한 조성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법정문화도시 5년 동안을 진행할 거고 법정문화도시 5년 이후에는 지속 가능한 그 컨텐츠가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한 컨텐츠들은 지역문화 특성화 브랜드 전략으로 각 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포항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문화와 혹은 산업과 그 관광 이것이 어우러지도록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성화 브랜드 전략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예비도시가 10군데가 선정이 된 거죠? 네. 그거 경쟁률이 좀 치열했었나요? 작년에 19개 도시가 꽤 많이 오. 도전을 했군요. 19개 도시가 신청을 해서 결국은 9개 도시가 탈락을 했죠. 예. 네. 그러면은 지금 10개 도시가 남은 거잖아요. 발표는 언제쯤이고 네. 몇 개 도시 정도가 선정이 될까요? 발표는 이제 12월 5일 날 최종 그 예비도시간 PT를 하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최종 평가 PT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서 이제 본도시가 지정이 되는데 현재 이제 국회에서 예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 5, 6개에서 국회 예산 정액이 잘 된다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워낙 예비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그 열정적이었고 또 예비도시 된 이후에도 1년간은 각 지자체의 예산으로 예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비도시 10개 도시가 그대로 선정될 수도 있는 그런 그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1년간의 예비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네. 예. 고무적인 것이 뭐 우리 예비도시들 사이에서 의장도시 얘기도 있던데 네. 그건 어떤 거예요?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할 것도 같아요. 이제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라는 얘기는 이미 한 수개월 전부터 나왔고요. 예. 예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공유 성과회 같은 것을 이 포럼 같은 걸 계속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해 왔습니다. 이 문화도시 간의 과열된 경쟁보다는 이제는 좀 서로 격려하고 또 정보와 인재를 나누고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 이 북돋아주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 욕구가 있었어요. 경쟁을 넘어서 선수단으로 네. 가자. 네, 오. 그래서 지난 아마 춘천 공유회 때 이 상생협의체에 대한 기본적인 의견이 서로 맞았고 예. 거기에서 포항이 의장도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4차 공유회 때 그러면 그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를 발족을 하면서 의장도시를 포항으로 선출을 했죠. 아니 의장도시가 됐다고 하면은 사실 반은 그러니까요. 예, 한 5분 응선 이상은 넘어간 거 그러니까 아닌가? 저는 지금 잔뜩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예, 이게 시쳇말로 총대는 우리가 냈거든요. 아니 이러고 떨어질 일은 없겠죠. 야, 요거 예. 사실 이제 의장도시라는 것은 문화도시 상생협의체는 사업 주관을 하고 있는 각 도시의 그 주관 기관, 네. 포항 같으면 우리 포항문화재단이 주관 기관이죠. 주관 기관의 협의체를 넘어서 지자체 간의 협의체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격상된 협의체고 이미 예비도시 10개뿐만 아니고 문화도시를 현재 준비하고 있는 4개 도시도 이미 가입을 아주 강하게 요구해서 준회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현재 15개고 올 연말이면 한 40여 개 단체가 40여 개 지자체가 전국에 협의체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시도지사 협의체보다 그런 그 중량감 있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의장도시가 됐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도 있지만 그만큼 이 문화도시를 선도해달라는 요청이 아닐까 그러죠. 아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법정문화도시 이제 선정이 돼서 뭐 수백억 원의 지원도 받는다. 그럼 이제 시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데 그렇지. 청사진은 어떤데?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해지는 과정이에요. 예, 어떤 식으로 좀 변해갈까요? 철회도시에서 문화도시로 전환하는 삶의 전환으로서의 시민 욕구라든가 이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문화도시가 상당히 작용을 할 거고요.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여 주체로 참여를 이게 참가를 해주셔야 더욱 빛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도시하고는 좀 차별성을 가진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성화 브랜드 전략에 포함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계획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문화도시 5년간 200억에 가까운 돈을 투여하고 해서 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될 우려도 일부 도시에서는 보일 수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포항도 예외는 아니지만 포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브랜드 전략을 갖고 있는 게 순환형 문화 공연 개발이라든가 또 우리 포항 문화의 문화 자산화. 전국에서 도시를 관통하는 운하가 포항밖에 없거든요. 네. 이 유럽에는 이 운하가 있는 도시는 전부 관광 콘텐츠예요. 그렇죠. 문화를 입혀서 관광 콘텐츠는 우리 그걸 아직 시작 못 하고 있거든요. 그 포항 운하의 문화 자산화가 들어가 있고요. 또 철이 가진 이미지를 도시의 전체의 이미지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제로기획전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오브제로서의 철과 관련된 작품이 주는 영감 있잖아요. 이 영감을 도시 전체를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미술관 안에 있어서는 그냥 그걸로 끝나거든요. 도시 전체가 미술관이 되는 그렇죠. 곳. 그래서 전체의 이미지화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미술관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시내 곳곳에서 그와 비슷한 이미지를 형상화시킬 수 있다면 포항은 관광객들이 밀려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스트리트 페스티벌도 그냥 조형 예술로서의 철로 조각하는 이 관점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 포항이라는 도시 곳곳에 가면 이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의 이미지가 된다면 포항은 굉장히 뛰어난 그 문화도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포항 그 불빛축제라든가 이 축제를 가지고 좀 더 시민 참여적이고 이것을 자산화하는 것, 소비성이 아닌 시민 자산화하는 것, 이런 여러 과정이 있고 또 우리 포항형 예술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6개 권역을 포항의 이 시내뿐만 아니고 6개 권역을 포항 전체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접근해서 저 외진 곳에 있는 포항 시민들도 문화적 향유를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법정 문화도시가 될 겁니다.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왠지 조금 욕심을 내보자면 왜 우리가 파리 하면 막연히 생각되는 낭만의 그런 느낌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와인도 네, 생각나고 그렇지. 뭐 빵도 생각나고 베니스 하면 운하와 함께 펼쳐지는 도시만의 문화. 포항하면 떠오르는 그 특유의 문화가 전체적으로 색칠이 되어 간다. 요리 보면은 그러니까요. 그 느낌 굉장히 벌써 좋네요. 막 기대되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좋네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뭐 좀 어떤 게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포항 시민들이 포항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포항이 철강 이전에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그런 문화적인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형산강 유역의 이 형산강 문명권의 이런 시발점뿐만이 아니고 선사시대 안각화라든가 또 고인돌이라든가 또 어떤 유교 문화라든가 또 포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화나 설화라든가 또 최근에 어떤 굉장히 화두가 될 수 있는 여성성이 강한 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포항 시민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주시고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자부심 위에 법정문화도시가 점점 이게 토대를 닦아지고 완성돼 나갈 수 있는 거지, 시민이 자부심을 가지지 않으면 문화도시도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함께 가는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함께 관심 있게 지켜봐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군요. 예, 우리 시민들이 우리 법정문화도시가 앞으로 잘 되는지 어떻게 이어가는지 꾸준하게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서 앞으로도 불철주야 애써주세요. 네. 예,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